어느 골목 안쪽 낡은 담벼락 아래에서 홀로 웅크린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떨고 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 녀석의 갈비뼈가 얇은 털 사이로 드러나 보일 만큼 야위어 있고 눈곱이 낀 두 눈은 겨우 반쯤 떠 있습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이 마음이 아파서 편의점으로 달려가 냉장고에서 흰 우유 한 팩을 꺼내옵니다. 종이컵에 우유를 따르자 고양이는 힘없이 기어와서 혀를 내밀어 핥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민은 안도의 미소를 짓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작은 생명의 몸 안에서는 조용한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화와 광고를 통해 고양이와 우유가 가장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의학이 밝혀낸 진실은 그 아름다운 장면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이 마시는 우유는 고양이에게 독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현대 수의학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그 이유를 과학의 언어로 낭낭히 파헤치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례들까지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수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고양이에게 절대 사람 우유를 주지 말라고 외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고양이 앞에 우유를 놓아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길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꼭 알려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고양이의 몸속에서 우유가 어떤 참사를 일으키는지 그 첫 번째 열쇠를 열어보겠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바로 유당분해 효소 딱타아제입니다. 모든 포유류의 새끼는 태어날 때 어미젖을 소화하기 위해 이 띵타아제라는 효소를 몸 안에 품고 태어납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여서 갓 태어난 아기 고양이는 어미젖 속의 유당을 띡타아제로 잘게 쪼개어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한 뒤 에너지원으로 흡수합니다. 문제는 이 효소가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생후 6주에서 12주 사이, 즉 젖을 떼는 시기가 되면 고양이의 몸은 더 이상 땅타아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 생산을 급격히 줄여버립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성장한 고양이의 장 속에는 유당을 분해할 도구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의학 연구에 따르면 성묘의 약 90% 이상이 이런 유당 분해 능력의 상실 상태, 즉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의 고양이에게 사람이 마시는 소의 젖을 부어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소의 젖에는 고양이 어미 젖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유당이 들어 있습니다. 분해할 열쇠는 없는데 거대한 자물쇠가 장 속으로 밀려들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분해되지 못한 유당 덩어리는 소장을 그대로 통과하여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대장에 도착한 유당은 그곳에 살고 있는 세균들의 먹잇감이 되어 발효가 시작됩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산과 가스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면서 고양이의 뱃속은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동시에 분해되지 않은 유당이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 장벽 밖에서 물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장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묽은 설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고양이의 몸무게를 생각해보면 이 설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체중 4kg짜리 고양이가 단 한 번의 심한 설사로 체내 수분의 상당량을 잃을 수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 급격한 탈수가 찾아옵니다. 사람으로 치면 70kg 성인이 하루 만에 수리터의 체액을 잃는 것과 비슷한 충격입니다. 탈수는 단순히 목이 마른 수준이 아니라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서 심장 박동에 이상이 오고 신장이 손상되며 최악의 경우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이미 영양 상태가 나쁜 길고양이에게는 우유 한 그릇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고양이는 우유를 잘 먹고 설사도 안 하던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극소수의 고양이는 성묘가 된 뒤에도 땅타아제가 소량 남아 있어서 소량의 유당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나갔는데 운 좋게 안 맞은 것과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안 맞을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고 맞는 순간 고양이의 건강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몸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소화되지 않은 유당이 장내벽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만성위장염증이 조용히 진행되고 이것이 쌓이면 장점막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수의사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손상을 소리 없는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소의 젖은 고양이 어미젖과 영양 성분 구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양이 어미젖은 단백질과 지방이 높고 유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소의 젖은 유당이 높고 단백질과 지방의 구성 비율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고양이 몸에 맞게 설계된 연료와 전혀 다른 규격의 연료를 억지로 넣는 것입니다. 이런 성분 불일치는 유당불내증과 별개로 고양이의 소화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소에 적게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의 종류와 지방산의 구조가 고양이의 소화효소 체계와 맞지 않아서 위장의 가스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결국 유당 문제와 성분 불일치 문제가 겹쳐서 고양이의 뱃속은 이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겨울마다 길고양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그릇에 담아 놓아주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추위에 떠는 고양이들이 안쓰러워서 매일 새벽 따끈한 우유를 데워 골목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자 그 골목에서 살던 고양이 여러 마리가 심하게 야위어 있었고 한두 마리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의사에게 상담을 받은 이웃이 알려준 진실은 할머니의 선의가 오히려 고양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복된 설사로 인한 만성 탈수와 영양실조가 면역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겨울 추위와 겹치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은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도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길고양이에게 우유를 급여하던 동아리가 수의학과 교수의 조언을 듣고 급여를 중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중단한 뒤 오히려 고양이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또한 새끼 고양이를 구조한 뒤 사람 우유를 먹인 사례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생후 몇 주 된 아기 고양이에게 소의 젖을 먹이면 심한 설사와 함께 급격한 체온 저하가 오고 체중 200g 남짓한 작은 몸이 탈수를 견디지 못해 하루 이틀 만에 위독해지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의사들은 탈수와 영양실조가 겹치면 새끼 고양이의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유를 대신하여 고양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입니다. 많은 고양이가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선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새끼 고양이를 구조했다면 반드시 고양이 전용 분유를 구해서 급여해야 합니다. 고양이 전용 분유는 유당을 제거하고 고양이 어미젖과 유사한 단백질과 지방 비율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유당 제거 우유, 즉 닥토프리 우유는 어떨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당이 제거되었으니 괜찮을 것 같지만 수의사들은 이거 역시 권장하지 않습니다. 유당은 제거되었어도 소의 젖이 가진 단백질 구조와 지방 구성은 여전히 고양이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유나 귀리 음료 같은 식물성 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고양이의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결국 고양이에게 가장 좋은 음료는 오직 깨끗한 물뿐이라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길고양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려면 올바른 지식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사람이 먹는 우유를 건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건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고양이 사료 한 줌과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그 작은 생명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에서 길고양이에게 우유를 주는 분을 알고 계신다면 부디 오늘 알게 된 이 사실을 부드럽게 알려주십시오. 비난이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 지식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행동할 때 비로소 선의는 진짜 선이 됩니다. 작은 골목 아는 그린 그 생명이 내일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